지금부터 2부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갑자기 들이닥친 코로나로 우리의 일상은 정말 대전환을 겪었습니다. 외부의 활동도 제한이 되고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하게 되면서 환경 문제에 대한 심각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사회공헌을 기획하시는 실무자분들도 이러한 상황들로 작년에 굉장한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을 텐데요. 올해 2021 서울사회공헌 네트워크 실행 프로젝트 승리호에 탑승을 하시고요. 의미 있는 활동 많이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CSR 임팩트 서명주 대표님의 자원순환 워크숍을 통해 올해 함께할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케이스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3주 동안 굉장히 많은 강의들이 한꺼번에 진행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강의 이후에 많은 기업들이 또 문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협약을 맺고 있는 기업들 또 한편으로는 코로나 이후에 봉사활동이나 또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 또 요즘 언론에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ESG 관련해서 그러면 실질적인 기업 프로그램으로서는 어떤 것을 참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지금 같이 나누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4월 30일까지 지금까지 주제 공유해드렸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구글 설문지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위주로 제안을 좀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례들을 공유 드릴 거고요. 같이 그 사례에 같이 참여하실 기업들은 추가로 더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저희 회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자리에서 강의로 또 만났고 또 한편으로는 간접적으로 접하셨을 텐데요. 저희는 지금 사회공헌 업무만 지금 제가 12년째 됐고 제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기업 실무자 네트워크 또 사회공헌 아카데미 또 글로벌 컨퍼런스 기획을 하면서 지금 창업한 지 한 7년 됐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는 그 다양한 사회 문제 정의 쪽을 하고 있는데 기존의 취약계층 복지 관련된 지원 프로젝트가 꽤 많았었고요. 최근에는 해양 쓰레기부터 또 플라스틱 이슈에 대해서 환경부와 해수부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기업이 참여하실 수 있게 공론의 장을 만드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실무자들이 정책에 발맞춰서 어떻게 트렌드에 맞게 프로그램을 만드실 수 있을지 실질적으로 협력적 거버넌스를 지역사회 안에서 연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이제 회사 이름에도 임팩트가 들어가는데 그 임팩트는 특별히 어떤 사회 문제에 대한 정의나 또 기존에 풀어왔던 방식을 좀 더 다르게 바꾸는 또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해서 어떻게 사회 문제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실제 이것들이 임팩트 매니지먼트 프로젝트라고 해서 2016년 이후부터 이게 보고 과정들이 있는데 거기에도 저희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나중에 보여드리고요. 기존에 저희가 2019년부터 이런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서 특히 제주에서는 시범사업으로 해양 정화 활동을 참여하게 되는데 첫 기획 때 나와 있던 구조도에 저희가 기네스북에 이렇게 다이버들이 참여해서 민간 다이버들이 또 연합봉사를 하는 것들을 한 목표로 세워봤었는데 아마 올해 한 10월쯤에 이것이 좀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 임직원들도 참여하고 또 한편으로는 민간 다이버들이 참여하는 집중 정화 활동들을 지금 기획 중에 있습니다. 이것들도 저희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것이 작년에는 바다가꾸기 프로젝트라고 해서 해수부의 대표 사업으로 저희가 진행을 같이 하고 있고요. 각 지역의 해변이랄지 또 여기에서 민간 협력 사례로 할 수 있는 이런 프로젝트를 구성합니다. 저희는 보통은 기업의 어떤 뭐 입찰을 통해서 사업을 기획한다기보다는 사회 문제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구조도를 그리고 거기에 다양한 협력 주체들을 끌어모아서 이것들을 다시 한번 제고할 수 있게 인적 물적 자원을 연결하는 것이 가장 강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광주 광산구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도 이렇게 LH나 또 H센터와 같은 공공기관이 같이 협력을 해주고 있고요. 지역사회에서 유휴 공간을 지원해 주시고 또 유휴 식사, 신선식품들 같이 연계해서 지역의 반찬 가게를 같이 만드는데 이것이 보통은 단순한 지원이나 공모 사업으로 끝나게 되면 지원이 끝나고 나서
기업의 사회공헌 예산이 빠지고 나면은 사실은 이게 계속해서 이걸 유지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계속 저도 계속 참여를 해서 끝까지 이 단체들이 잘 수익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프로젝트들이 중장기 사업이어서 계속 해마다 사례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기존의 기업이 가지고 있는 예산과 또 한편으로는 정부의 사업을 같이 연결해서 이렇게 민간 협력 사업을 기획을 하는 거죠. 거기 안에 지역사회 자체적으로 일자리가 창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세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회공헌 네트워크에서 작년 2020년부터 이제 운영을 해보면서 각 기업들의 수요 조사를 통해서 이 순환경제 생태계, 자원순환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크다는 걸 알게 됐고요. 앞에 강의에서 롯데케미칼과 또 락앤락에서도 들으셨지만 각 기업들이 어떤 프로젝트성으로 플라스틱을 모으고 또 이것으로 업사이클링 제품을 만드는 것들은 참 많이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원을 모으는 과정, 플라스틱을 모을 때 많은 물류 비용이 들기도 하고 또 그것을 새롭게 또 수세 과정을 거쳐서 하다 보니까 최소한의 규모가 나오지 않게 되면 사실 이것이 산업화되기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저희가 캠페인화하면서 모으는 것도 함께 모으고 또 그리고 서로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 우리가 어떤 제품을 개발할 때도 정말 다양한 중간 조직들이나 아니면 특히 이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수거 업체들 또 재활용 업체들이 다 지역별로 분산돼 있어서 그 정보를 알기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 기업들은 그 과정에서 개인의 정말 노력으로 또 기업의 또 관심으로 또 이런 사회적 자본들이 많이 쌓여나가고 있는데요. 그것들을 같이 공론화하고 정보들을 같이 공유하는 과정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담당자 개인이 좀 많은 자료를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찾아놓은 자료들을 가지고 같이 협력하고 역할을 나눌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까지 좀 뭐 중복 체크를 해서 참여하고 계신 기업들 같이 넣었었고요. 실제 저희가 이제 플라스틱 이슈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이 분리 배출이 우리나라에서 25년 됐잖아요. 근데 이 선별 처리 과정에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선별장에서 굉장히 우리가 나름대로 분리수거를 했지만 아파트나 사옥 내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플라스틱 이슈들이 이렇게 한 번에 압축되면서 압축된 걸 다시 꺼내서 다시 씻는 과정들을 거치다 보니까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거의 민간에서 이것을 다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것을 자원화하는 것은 참 요원한 일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하려는 프로젝트는 이 앞단계, 선별 앞단계에서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양질의 재활용을 자원을 만들 수 있을까가 포커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집합 건물 같은 경우에는 다 민간 계약자, 그러니까 민간 업체가 계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부터 해결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공 영역이나 또 자치구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지금 거점 공간을 찾아서 실제 저희 사업장별로 지금 참여하시겠다는 데들은 기업의 사회공헌팀과 또 총무팀과 같이 협의를 해서 우리 회사 사옥 안에서 어떤 처리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 어떤 수거업체가 어떻게 재활용을 선별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공되는 과정은 실제 우리나라 플라스틱 그 재활용이 수거를 해도 좀 돈이 남지 않기 때문에 거의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수거만 해주고 기존의 자원 예전에는 저희 아파트만 해도 1,519세대인데요. 아파트에서 걷는 한 100만 원 정도? 쓰레기 처리 비용을 오히려 받고 했었었는데 요즘은 그냥 처리만 해주는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점점 더 상황이 악화되고 있고 그 2018년 이후에 쓰레기 대란을 통해서 각 지역마다 지금 서울시도가 특별히 지금 이걸 처리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 가장 큰 지역별 이슈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제 거점을 생각하는 곳은 각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공장도 될 수 있고 사업장이 될 수 있는데 그 뒤에 지금 저희가 케이스별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각 건물마다 실제 저희가 지금 검토해보고 리스트를 받고 있는데 업장마다 특성화된 쓰레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쓰레기를 유형화하고 그 안에 선별이 필요 없도록
그러니까 현재 지금 플라스틱만 하더라도 킬로그램당 우리나라에서 한 200~300원 정도 처리가 되고 있고요. 그 효성이나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 해외에서 일본에서 원사를 폐플라스틱을 사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키로당 1,700원 정도 단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리어 팩트를 만들게 되면 우리가 일본의 것을 사오지 않고 국내화 자원을 할 수가 있는 이슈가 있어서 실제로 각 기업의 사업장 참여해 주시면 얼만큼의 우리가 플라스틱을 모으게 될지에 대한 걸 다 카운트 해보고 사회적인 영향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비교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깨끗한 자원을 만들 수 있을까? 첫 번째 그 사례들을 보면 기업의 사업장 안에 또 인근 상권 분리배출 캠페인입니다. 사실 저도 공간을 운영하고 있었고 카페를 운영하면서 인근에 있는 카페들과 같이 해서 플라스틱과 우유팩을 같이 모아서 지금도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많은 그 카페에서 나오는 우유팩이 뭐 이렇게 씻어져 있기도 하지만 깨끗하게 처리돼서 다시 일반 쓰레기로 버려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보면 이 분리배출 자체만으로도 실제로 많은 자원들을 재생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맨 마지막 사진을 보면 이것은 성남시의 재개발 지역의 빌라들에서 모은 10톤 이상의 플라스틱이고요. 압착 플라스틱입니다. 이건 클리어 페트였기 때문에 다 전체가 자원화됐었던 사례입니다. 플라스틱은 특히 이렇게 부피가 많이 크기 때문에 운반의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게 돼서 아주 클리어 페트로 만든 다음에 압착을 하는 것이 가장 주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각 사업장별로 저희가 플라스틱과 뭐 유리 이게 분류를 할 텐데요. 거기 안에서 바로 세척할 수 있는 개수대가 좀 필요하고요. 거기 안에서 일회용품을 세척하고 사실은 바로 먹고 난 다음에 씻으면 크게 많은 물을 필요로 하지 않고 깨끗하게 되기도 하고 뚜껑과 또 라벨을 잘 떼어서 그 클리어 페트로 모으는 과정들을 저희가 계속 활동을 참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재별로 분리를 하고요. 지금 사전 교육을 통해서 이런 올바른 배출에 대한 거, 지금 환경부나 다른 단체들 통해서 또 유튜브로도 자원순환 분리배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헷갈리는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서 그것들이 계속 이제 인식할 수 있게 하고요.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사전에 이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 환경에 대한 인식에 대한 것과 사후 인식에 대한 변화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서 이것은 사전 사후 검사도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분리배출장은 기업 사옥 내 또 회사를 근거를 두고 그 옆에 인근 임직원들이 가장 많이 먹는 밥집이나 카페들은 저희가 계속 가서 또 그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근 카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자원순환 그 활동들을 같이 연계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소재화 과정들이 나옵니다. 제품을 어떻게 소재화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는 과정들이 또 들어가 있고요. 이것은 임직원 봉사활동 체험으로도 다 연결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수리 수선을 통해서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을 길게 연장하는 과정들이 있고요. 이거는 수리 경험을 통해서 자원순환 활동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앞에서 나왔던 생활용 프라자에서도 참 많은 프로그램을 준비하셨었고 또 저희가 그걸 같이 협력하고 있어서 또 여러분들이 임직원 봉사활동으로 좀 풍성하게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들은 사실은 각각의 활동들로 끝날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 이것이 어떤 임팩트가 있었는지에 대한 보고 작업들을 저희가 같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것을 저희가 지금 하반기에는 지금 어떤 기업하고 앱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개인이 버려서 유가 보상을 받거나 또 개인이 버려서 어떤 보상을 받게 되는 것들을 카운트할 수 있는 구조로 지금 저희가 기획 중에 있습니다. 참고 자료인데요. 이 호텔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은 또 그 쓰레기 중에 이런 린넨 소재 침구류, 또 어메니티 상품들은 플라스틱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여기 비품 중에서는 캔 제품이나 플라스틱 생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호텔 그룹들과 같이 해서 호텔에서 나오는 물품 리스트를 지금 저희가 받았고요. 그것을 그룹별로 지역별로 지금 모으는 과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안에 이걸 처리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자체적인 호텔 안에서 처리도 될 수 있지만 숙박을 하고 있는 손님들하고도 같이 캠페인을 할 수 있게 저희가 키트 같은 것도 같이 제작을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있는 또 하나의 지역 중에서 청계천이나 예를 들어 동대문 패션타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비닐들이 나옵니다. 이 옷
물론 대량 생산을 통해서 이 옷가지들도 굉장히 많이 남아 돌게 되고요. 또 한편으로 이 모든 것들을 번들로 배송하기 때문에 이 오토바이 택배 위에 보이는 것들 보시죠. 이 비닐들이 또 어마어마한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닐들도 나중에 다 자원화할 수 있거든요. 에너지화할 수 있어서 이런 처리 과정들도 저희가 이 사업장별로 저희가 컨택을 해서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마트 쪽에서도 참여를 하셨을 텐데 이 마트에서 나오는 번들 제품들은 4월 1일 이후로 없어진 걸로 알고 있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많은 폐기물 자체가 사실은 뭐 서대문구나 몇 개 지역에서는 시범적으로 마트들과 같이 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은 이것이 집중적인 캠페인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소비자들과 또 업장과 또 직원들이 분절적으로 지금 정보를 알고 있어서 진행이 중단됐다는 사례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트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특정 어떤 거점을 잡아서 같이 협력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런 번들 포장이라든지 아니면 이것을 사가지고 가실 때 최대한 이 포장 용기를 많이 가져가지 않도록 하는 한부분이 여기서 다 모을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기억하고 있고요. 이건 대학교입니다. 저희가 몇 개 대학은 시범적으로 특히 음료수 플라스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이제 소규모의 분리 배출장을 만들어서 거기 안에서 씻어서 바로 버릴 수 있는 쪽으로 만들고 이것들을 다 자원화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그 앞에 서 있던 것들이 사업장별로 할 수 있는 그 분리배출 과정이고요. 해양에 대해서도 지금 임직원들 그래도 올해는 좀 그 워크숍 개념으로 해서 임직원들 좀 해변 쪽으로 뭐 제주도나 이런 쪽으로 워크숍을 기획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으셨는데요. 저희가 월별로 제주나 뭐 강원도 지역은 해양 정화나 이런 비치 클린 캠페인을 기획하고 계신 곳들이 있다면 지역에 있는 다이버 샵이랑 저희가 다 네트워크가 돼 있어서 그런 것들을 기획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 행정안전부와 제주 자구리에서 한 120명을 같이 모아서 그 해수부 유관기관과 또 제주에 있는 기업들, 또 민간 다이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해안 정화 활동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2020년도에 해수부의 바다가꾸기 캠페인으로 이어졌고요. 이것은 올해 이제 월별로 지금 4월 27일 또 5월 달에도 계속 이제 월 말에 정기적으로 각 거점별로 해양 정화 활동들 또 한편으로 제주 같은 경우에는 올레길 이렇게 라인을 같이 해서 육상부터 해상까지 또 바다 같은 경우에는 수중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연안 정화 활동들 이런 것들은 임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고 또 체험할 수 있는 활동들을 기획할 수가 있습니다. 소규모도 가능하니까요. 연락 주시면 이런 것에 같이 저희가 연중 캠페인으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이렇게 맞춰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지금 10월로 예정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영국 기네스북 쪽에 이 등록을 해서 전체 보통은 24시간 기준, 뭐 12시간 기준으로 해서 기네스북 그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24시간 기준 633명 사례가 지금 있었는데 그것들이 이제 해상 안전이 좀 보완이 돼야 되겠지만 그것들을 진행하려고 지금 기획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 교육 끝나고 구글 링크를 드릴 겁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여러 사례들에 참여하고 싶은 의사가 있는 기업들은 아마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실 거기 때문에 또 아까 저희가 안내해드린 사업장도 호텔이든 대학이든 또 다른 여러 가지 그 공간별로 굉장히 이슈가 다를 거라서 개별화돼서 다시 이제 좀 사례를 공유하고 또 리스트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참고를 하시고 구글 링크를 보시고 이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도 처음 이렇게 협의하고 하는 과정에 대해서 비용이 들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저희가 이제 서울시와 같이 이런 활동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만들어보고 실제 참여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비용에 대해서는 일단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소재화 캠페인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 집에 가지고 있는 장난감들 있죠. 장난감은 그 안에 보면 플라스틱도 있고 고철도 있고 모터도 들어가 있고 전선도 들어가 있고 나사도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세부 분류를 하면 통으로 버리면 자원이 될 수가 없는데 이것을 다 나누어서 소재화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많은 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정 내에서도 할 수 있도록 집에 있는 장난감들을 분해해 주셔서 색깔별로 구분하거나 이렇게 소재별로 구분하여 주시면 이것을 이제 회사에 다시 가져오시거나 저희가 이제 거점에서 모을 거예요. 그러면 이 장난감만 가지고 이렇게 자원화하는 소셜 벤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도 사실은 많은 물량들이 좀 필요해서 이걸 가지고 다시 소재화하는 과정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 있는 장난감으로 참여하거나 아니면 이것을 다시 기부하거나 이런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 수거도 다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 수리수선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나와 있죠. 특히 이 소재 과정 중에서도 가방, 의류 이런 것들은 다 분해해서 버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앞에 나왔던 세활용 프라자하고도 같이 저희가 하려는 캠페인인데요. 앞으로 뭐 오늘은 지구의 날이지만 또 6월 달, 9월 달, 7월 이 기간 동안에 공식적인 이런 행사들이 있습니다. 뭐 당연히 코로나가 좀 잠잠해져야지 이것들이 진행이 되겠지만 저희가 올해는 그래도 학습이 되어서 이런 기간 동안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이런 기간 동안에는 그 한강 몽땅 축제는 한강 전역 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서 거기에서 이런 다양한 바자회랄지 아니면 수리수선 캠페인들이 각 곳곳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세활용 플라자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구버스라고 해서 원래 이 지구버스는 셔틀버스였는데 이제 언택트 이런 활동들을 해야 돼서 찾아가는 서비스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게 됐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가구나 가전제품 리페어 를 할 수 있고 또 화장품 리필 스테이션 이거는 사실은 그 예전에 작년에 아모레 퍼시픽 사례에서도 나왔지만 실제로 전문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같이 동행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헌옷 리폼하는 것들, 우산과 자전거 이런 것들 수리소가 운영이 될 겁니다. 그리고 뒤에서도 좀 사례가 나올 텐데 도시 양봉이라고 해서 지역 거점이 필요한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양봉을 하는 그 양볼통을 만드는 과정도 있고요. 또 이런 기존에 우리가 뭐 커피박이라고 해서 커피 찌꺼기를 모아서 다양하게 에너지화를 하거나 아니면 이것을 벽돌을 만들거나 아니면 이것을 가지고 고양이 모래로 만드는 소셜 벤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게 그런 소셜 벤처들이 교육을 진행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임직원 봉사활동을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하고 계신 또 사례이고요. 실제 굿일스토어나 아름다운 가게에서 이렇게 분리배출 과정을 거쳐서 제품을 재활용하고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죠, 지역마다. 그런데 이제 임직원들이 좋은 그 기부 물품들을 주시면 그것이 사용하지 않은 제품도 좋고 또 집안에 가지고 있는 일상 용품이어도 좋겠는데 이런 것들을 기부해 주시는 것. 저희가 지금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특히 굿일이나 아름다운 가게도 그 기부자들이 제품을 택배로 배송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택배비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듣기론 거의 1년 동안의 택배비로만 1억이 들었고요. 그래서 또 이제 1차원적인 생각으로는 물류회사에서 이걸 좀 같이 태워서 보내면 어떻겠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실제로 물류 시스템 자체가 그것을 커버할 수가 없는 왜냐하면 집화를 해야 되고 지금 개별 가구에서 다 시간대가 다른 시간대 배출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별 거점, 예를 들어 동사무소나 아니면 인근 편의점이나 이런 거점, 지금 예를 들어서 청계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곳곳에 어떤 거점을 두어서 같이 모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모아서 배송하는 형태가 필요하고요. 지금 단가 문제 이슈가 계속 나오게 되는데 물류 비용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소규모 이삿짐을 부리더라도 1톤이 거의 한 15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이 물건에 대한 단가보다 물류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서 특히 아까 플라스틱 이슈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거의 10톤 정도를 만들어야지 최소한의 MFQ가 그 정도 돼야지 단가가 나오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기부의 활성화로 개별적으로 택배를 하게 되면 전체 토탈 CO2 발생량은 더 많아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꼭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거점을 정하고 또 한편으로는 약간의 그
물류 마치 우리가 배민에서 배달민족에서 주문을 하고 이렇게 다시 배송하고 이런 과정들이 다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서로 어디 거점에 로컬에서 물건을 배출하고 있다는 것들이 나오면 그것이 어느 정도 쌓이면 수거하는 형태, 이런 형태로 지금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제대로 모든 기관들이 다 기부를 하든 물품을 수거하든 물류 비용 때문에 이 사업을 다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 물류에 대한 이슈는 꼭 해결해야 되는 이슈고, 전통적인 형태의 그 택배 회사에서는, 물류 회사에서는 이걸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된다. 현재 지금 소셜벤처 중에서는 물류를 품목별로, 예를 들어 폐가구 같이 좀 대형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 또 기존에 있는 용달차들을 네트워크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수량이 조금 카운트가 되게 되면 동선을 좀 고려해서 한 번 움직일 때 이렇게 수거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이 일이 좀 해결이 되는 이슈가 있죠. 네, 기존에 이런 키트 제작에 대한 니즈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키트를 만들게 되면 좀 조악하게 되거나 또 실제로 이것들이 교육적으로 기획되지 못한 것들도 좀 있었는데요. 특히 이것은 업사이클링을 소재로 하고 교육을 만들었던 소셜벤처들이 주로 이렇게 제품화해서 아까 소재 기부받은 것들 가지고 다시 이렇게 제품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교육도 할 수 있고 다양한 소재를 통해서 환경교육을 할 수 있는 키트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품을 사주실 수도 있지만, 키트를 사주실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소재화할 수 있게 이런 자원을 보내드리고, 또 이런 소재를 다시 키트를 만들어서 다시 취약계층에게나 아니면 가족 단위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키트들이 굉장히 많이 발굴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주로 다양한 소셜벤처들의 지금 뭐 LG 소셜캠퍼스랄지 아니면 뭐 H온드림이랄지 기업들에서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는 소셜벤처 육성 사업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는 다양한 곳에서 공모사업 비용을 받으시거나 공간 지원을 받으셨는데 실제로 어떤 제품 개발이랄지 어떤 수요 개발이랄지 원자재 수급을 못 하셔가지고 사업이 한 1, 2년 단위로 진행됐다가 사업을 이렇게 다 마무리 못 하시는, 더 키우지 못하시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활동들이 이런 실제 키트를 같이 많이 활용해주고 또 이 제작하는 과정에서 환경에 대한 환경 소셜 벤처들을 좀 키울 수 있는 또 디자인 요소들 굉장히 많이 가미가 돼 있어서 교육용으로도 좋더라고요. 저희가 좀 큐레이션을 좀 해드리고 사전 조사를 좀 많이 해드려서 이걸 제품을 찾는데 조금 어려움을 좀 없게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우리가 플라스틱을 많이 모으면 어디에 쓰여질까? 실제로 지금 뭐 효성이나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 정말 클리어 팩트가 필요하시고 이것을 장섬유화하기 위해서 장섬유를 하게 되면 다 원단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 환경연합이나 이런 곳에서 뚜껑 많이 모으시죠. 플라스틱 뚜껑, PP 소재에. 그런 뚜껑들은 다양한 곳에서 막 보내고 싶으신데 이것을 다 감당하지 못하시니까 저희가 이것을 모아서 레고 블럭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이 블럭을 만들게 되면 다양한 이제 이런 저희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소셜벤처 중에서 도시 양봉하고 계신 분들도 있거든요. 어반비즈라고. 그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양벌통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 과정에서 유해성 검사는 다 할 거고요. 그래서 그 양벌통 같은 경우에 이렇게 레고 형태로 만들게 되면 임직원들이나 아이들이 참여해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디자인의 벌통이 나올 수 있겠고 또 이런 가전 소품으로도 만들 수 있어서 이런 블록으로 사출하는 과정들도 좀 저희가 기획 중에 있습니다. 실제 이것을 모두 다 기획하기는 어렵겠죠. 저희는 큐레이션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소셜벤처들이 정말 너무 많은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어서 그 기업들과 지금 다 연결을 해서 저희가 제품을 소재화시켜 드리면 이것을 다시 그쪽에 원자재로 공급하는 형태.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모을 수 있는 제품들을 보니까요. 이런 우유팩 같은 경우, 또 주스팩이나 이렇게 두유 안에 이제 금박이 되어 있는 그런 제품들이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종이팩은 실제로는 이 두 종류로 살균팩과 멸균팩으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이 모두 다 화장지로 바꿀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 플라스틱 이외에도 이 종이팩, 우유팩 같은 경우는 모아서 휴지로 바꿀 수 있도록
자원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희의 핵심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사실 이 우유팩이 굉장히 양질인데 여기 안에 이거를 좀 세척해서 바로 세척을 한 다음에 다 모아주면 이렇게 다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들은 플라스틱 프로젝트처럼 이 종이팩 프로젝트 제지회사랑 저희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키우다 보면은 동화책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기부할 수도 있지만 너무 많이 이제 헤어지거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아트북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소셜벤처 중에서 이렇게 디자인 업체가 만드시는 건데요. 이렇게 만드는 과정들, 이거는 그 동화책을 가지고 이렇게 동물 탈을 만들었더라고요. 이런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 창의학습 관련해서도 만들 수 있고, 뭐 외모 포즈나 카드 지갑 같은 거. 그리고 이게 종이 같은 경우가 아까 우유팩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튼튼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자체 우리나라에 있는 상품들이 디자인 요소가 약간 떨어질 수 있어서 어떤 그 소셜 벤처 중에서는 일본에 있는 종이팩을 한국에서 하고 또 한국에 있는 우유팩은 다시 일본에 가서 판매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업체도 있었습니다. 확실히 이제 약간 다른 물 건너온 물건 같이 보이더라고요. 네, 이렇게도 있고 또 여기 저희가 폐목재들도 꽤 많은데 이런 목재들을 활용해서 업사이클 가구 제작하고 캠핑 용품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단순히 물건만 모을 것이냐? 아닙니다. 이 물건을 모아서 원자재들을 공급해 줄 수 있고 지금 저희 소셜벤처 중에서는 이렇게 신발과 옷을 만드는 곳들이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그것들이 다 일본에서 원사를 사와서 원단을 만드는 형태였다면 이제는 우리 나라 안에서 제품화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만드는 과정들, 특히 뭐 바다에 있는 그물들, 폐그물들, 또 이렇게 커피박을 통해서 이렇게 에너지화 만드는 것들, 또 이렇게 그런 과정들을 하기 위해선 다양한 플로깅 활동들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키트 제작하는 것들, 그러면 다양한 여러분의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환경 소셜 벤처를 지원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됩니다. 네, 저희가 그 2016년 이후로 보면 이제 기존에 저도 계속 SROI 같이 사회적 성과를 측정하는 것에 관심이 참 오래도록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은 모든 기업에서 우리의 사회공헌 프로그램, 이런 대표 프로그램들이 정말 사회적 영향력이 있을지에 대한 지표 개발 참 많이 했었고 범용적인 지표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기업이 교육활동을 하거나 다른 기업이 뭔가 제조를 하거나 뭔가 육성하는 것들에 대해서 보고가 딱 라인이 정해져 있지 않았잖아요. 통일된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비교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이제 어느 정도의 형태에 가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IMP라고 해서 임팩트 매니지먼트 프로젝트라고 해서 계속 아카이브에서 정보들을 올려놓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다양한 활동들에 대한 보고 작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활동으로 어떤 임팩트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기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 저희가 보고를 올릴 수 있도록 참여 등록을 해놨고요. 그래서 어떤 임팩트가 나오고 우리는 어떤 기간 동안에 사실 우리가 프로젝트를 했을 때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기술도 다 하게 돼 있죠. 그리고 우리는 결국 우리의 활동들이 SDG의 어떤 목표에 집중하고 있나, 또 우리의 이해관계자들은 또 어떻게 결과물이 이렇게 연결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표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보고 작업들에 대한 지표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 기술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이 환경 캠페인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얼마큼 많은 플라스틱이 세이브가 되고 그동안에는 이것이 다 일본에서 수입을 해왔다면 이것을 어떻게 카운트할 생각이냐면 저희가 이제 환경공단하고도 지금 협의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성과로 나타낼까 이 고민들인데요. 기존의 수거 업체가 수거를 해서 이걸 다시 세척해서 다시 재활용 업체로 넘기는 과정들이 비용이 있을 겁니다. 킬로그램당 얼마 이렇게 단가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마치 금시세처럼 좋은 깨끗한 물건들은 더 단가가 높겠죠. 그래서 그런 판매하는 가격들이 있는데 실제 이것이 우리가 깨끗하게 선별 처리 단계, 전 단계에서 처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그전에 팔았던 단가보다 더 좋은 단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숫자 가치로 경제적 가치로 나타날 수 있고요. 또 물량면에서도 그동안에 그냥 버려지고 일반 쓰레기로 폐기돼 버리거나 소각해 버렸던 것들이 새 제품으로 또 자원화됐던 것들도 카운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제가 예전에 이런 시공 업무를 담당하면서 시공 업체들과
일자리를 얼마나 창출했는지, 일자리가 얼마나 이걸 통해서 세이브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맨데이로 계산하는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카운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 자원화되는 것들은 다 비용이 다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비용들이 얼마큼 세이브가 될지 그런 것들이 나올 겁니다. 물론 이것들이 우리나라 안에서 그 제품화가 된다면 그거만큼 사회적 임팩트가 크지 않겠죠.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 이런 일을 추진하기에 굉장한 다양한 리스크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우리 건물 안에 어떻게 보면 시스템이 다 돼 있잖아요. 수거나 재활용 체계가 다 돼 있고 이것은 아예 민간 영역에서 다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민간에서 이걸 자료를 오픈하지 않거나 이걸 협력해주지 않으시면 사실 진행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역별로 또 건물별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컨택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세부 한번 진행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보고가 되겠죠. 실제로 우리가 어떤 성과라고 했을 때 그 기간들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기업과 협력할 때 어떤 이것이 아웃컴을 주는지, 이 환경교육을 통해서 어떤 인식 변화가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 임직원을 통해서 이런 활동들이 소셜벤처한테 정말 생산의 유발을 일으키는지, 부가가치를 일으키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보고들이 계속 나올 거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하는 활동 중에서는 우리가 이런 교육 작업들도 할 거고 지속 가능한 도시. 지금 이 서울시 안에서 우리가 전환도시 관련해서 하려는 프로젝트가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우리의 소비와 생산이 어떻게 또 기후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네, 또 우리가 지금 여기 지금 제가 접수받은 것만 해도 현재 한 25개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기업들 이렇게 글로벌 네트워크처럼 우리 안에 서울시 안에서만도 굉장히 네트워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지금 교육만 4월 달에 진행했지만 이제 5월부터는 하나하나 기업별로 이렇게 자원 어떤 것들이 분리배출될 수 있을지 뭐 처음부터 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는 이번에 플라스틱만 해보자 첫 해에.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몇 개나 버리고 몇 개나 자원화되는지 한번 보고 싶다. 이런 기업들은 연락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어떻게 소재화해서 또 되는지 그걸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랑 함께하고 있는 다양한 기관이시고요. 여기 특히 이번 파트너들은 일반 기업들은 제외하고 저희가 이런 협력을 했을 때 같이 참여해 주신 비영리 기관이랄지 소셜벤처 위주로 해서 좀 저희 파트너들을 넣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기업 파트너들은 저희가 다 아직 오픈을 하지 않았는데 우선 지금 서울사회공헌 네트워크의 주축이 되는 서울시 산하기관들 그래서 이런 기관들은 공간 거점으로 많이 좀 협력을 많이 해주시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 환경공단에서는 기존에 우리나라 안에서 자원의 분리배출, 또 그다음에 이런 수거업체, 재활용업체에 대한 리스트를 다 갖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그 수거업체들을 컨택하게 되면 굉장히 대화가 어려울 수 있지만 공단이 그 관리 운영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랄지 또 해양환경공단도 우리나라에서 이런 무역항 주변에 또 이런 부유 쓰레기들을 주로 관리하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뭐 해양뿐만 아니라 육상까지도 다 연이어서 할 수 있는 좋은 협력자들입니다. 저희가 이 지역적인 베이스가 참 중요한데 사실 서울만큼 이런 그 분리배출에 대한 이슈가 또 쓰레기 처리에 대한 이슈가 강한 곳이 없죠. 그래서 서울이 해결된다면 지금 정말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이 하는 동안에 또 제주에서도 지속적으로 지금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제주에서는 또 제주 안에서 다 처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라인을 구성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거버넌스로밖에 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정말 많은 참여가 필요합니다. 기존에 임직원 봉사활동을 고민하고 계시거나 또 한편으로는 환경 쪽 우리가 할 수 있는 활동들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시는 기업이 있다면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지난 3주 동안 매주 화요일, 목요일 또 2시간씩 이렇게 참여를 해주셔서 다양한 소재들을 또 다양한 또 고민들 같이 나눠주신 여러분들 되게 감사드리고요. 서울시에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 이걸 계속 끊임없이 유지하고 오랜 기간 동안 가지고 가는 거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다들 업무 시간도 많으시고 그런데 그래서 이것을 중장기로 이렇게 끌고 가보자라는 것은 정말 같이 함께해서 뭔가 우리가 플라스틱을 줄여볼까? 또 한편으로는 이것을 정말 자원화할 수 있을까를 시민으로서도 할 수 있겠지만 또 기업 단위로 참여하게 되면 더 파급력이 클 테니까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신 서울시도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저희 그 전체
지난 3주 동안에 했던 여러 가지 교육 과정들은 저희가 지금 편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이트에 올려서 여러분들 계속 그 내용 혹시 찾으시고 싶으실 때 지금 아마 다 모두 참석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자료들을 올려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또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네,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채팅방에 알려주셔도 되고 오늘 미처 다 질문을 못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저희가 구글 설문지 통해서 또 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서 대표님 강의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 실행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업들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이번 행사 신청하실 때 작성해 주셨던 이메일로 저희가 수요조사 링크를 구글 링크로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이나 기관들마다 처해져 있는 상황들이나 이슈들이 다 달라서 참여하시는데 부담을 느끼시는 곳들도 있으실 것 같으신데요. 주저 마시고 작은 궁금증이라도 편하게 문의 주시면 저희가 또 작은 것부터 맞춰갈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2021 서울 사회공헌 네트워크 포럼 교육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 앞으로 서울시와 함께 의미 있는 협업거리 많이 만들어가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